이런 이진숙의 배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선배 유일임이가 아마 그 추천 배경이고 아마 둘이서 뭘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뒤늦게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과 류희림은 같은 대학 같은 과거든요. 경북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인데 이에 대해서 이진숙은 그냥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로 아는 사이 정도다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입학 연도를 보면 류희림이 1년 선배거든요. 네, 이 1년 내지 나이로 2살 차이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았겠죠. 맞고가 그러니까. 근데 학교 때 CC는 못 됐더라도, CC는 못 돼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둘이 어렵게, 경북대 있다가, 그 고생해갖고 서울 올라와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한 10년쯤 있어갖고, 누군 기자로 어느 정도 가짜 기자 해갖고 뜨고, 누구는 어디 빌 붙어가지고 이제 뭐 정치권에 좀 발 좀 들이고 다닐 수 있게 됐고, 그 와중에 성근이도 만나고, 건이도 만나고, 정호도 만나고, 이렇게 발을 넓혀가면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 그랬을 때, 둘이 다시 만나거나 연결이 됐다 그러면, 그때 어우, 1년 밑에 내 바로 밑에 같은 동이 졸라 못생겼더니 진숙이 더 맞지? 이러고라도 연락이 시작되면, 둘이서 주고받는,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회적인 끈끈한 관계를 안 맺었을까요, 둘이? 안 그런다고 봐요. 그런 관계가 없어도 선배님을 쫓아다니면서 보험 팔잖아. 이진숙 입장에서 유일임이 어떤 형태로든지 컸다? 유일임 입장에서 이준석이래 자꾸. 이진숙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리를 잡았다? 반드시 청탁하고 뭔가를 같이 꾸미고 뭔가를 하기 위한 짓거리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이래요. 윤석열이가 자기 동기들 다 장관시키고 위원장 시키고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결국 지금 유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하나의 김건희의 숨은 배우 내지는 조력자로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성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건희하고 유희림과 임성근 세 사람의 관계가 동선이 지속적으로 겹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조사가 확대되고 특검이 확대되게 되면 유희림도 분명히 그 명목 안에 올랐을 겁니다. 그 증인이나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이 될 사람입니다. 문제는 얘가 방심위원장을 연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임성근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주에서 임성근을 불러들여가지고 뭔가 행사를 같이 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특검의 주요 참고인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일단 이퇴임식도 안 하고 본인의 임기를 완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임기가 종료됐는데요. 류희림이 그 임기 직전에 인사를 단행을 했잖아요. 자신에게 반발했던 팀장 11명 중에 지금은 이제 2명만 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 그 임기 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임식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몇 명 안 갔을 거라며 같은 시간에 노조가 준비한 류희림 고별전 행사에 대부분 직원들이 참석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두고 끝난 걸로 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거는 이임식을 안 했다는 거죠. 자리를 넘겨주지 않고 그냥 빠진 거야. 방심위 같은 윤석열이 좋아하는 조직인데 또는 본인이 계속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아마도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연결고리 그리고 김건희를 사실상 정계 복귀 내지는 외부 활동 복귀를 시켰던데 영향을 미쳤던 정황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각종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치면 난 자연스럽게 이 새끼 연임했을 거라고 봐요.
워낙 좋은 자리니까, 꿀보직이니까. 근데 이번에 그냥 빠져나가는데 후임자가 없이 공석으로 비워놓고 갔다는 거야. 일종의 여지를 남겨놓고 간 거죠. 언제 저 자리에 다시 돌아오려고 할지, 또는 뭐 대통령이 야, 너 한 번 더 해라. 후임자가 적당한 사람 없으니까 해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저 업무를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기서 이대로 빠져나가게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유일임을 다시는 공직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그리고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과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만 조회해보면 그냥 나올 겁니다. 윤석열 개인폰이 됐든 아니면 800에 7070 전화가 번호가 됐든 분명히 이것은 그와 연관돼 있는 연결고리가 폰만 까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권익위가 됐든 공수처에서 됐든 셀프 그 고발하고 그거 심의하려고 했었던 데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를 지가 직권으로 뭉개가지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공식화시키지 못했어요. 이거 기소해가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너 누구누구랑 전화질해갖고 이런 번호 돌렸니? 라고 하면서 쭉 통화 목록 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100% 자신합니다. 8080과 윤석열 개인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그 안에 있을 겁니다. 7070. 7070요. 7070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새로운 팁이 있습니다. 7070 번호가 평상시에 죽어 있다가 어느 특정한 날짜에만 통신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깜박폰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무실이거나 업무용이었으면 그냥 그럴 수가 없지 않나? 매일 어떻게든지 크든 작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날만 집중적으로 전화를 쓰고 어떤 날은 아예 놀았다는 거죠. 그럼 코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근태가 불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방 가는 때는 아무도 송신을 안 하는 거지. 전화 걸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가 통화 기록을 주고받았던 날, 그리고 노는 날의 일정을 통화 기록으로 뽑으면, 아, 이 새끼가 누구구나. 알리바이가 너무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 없어. 없는데 거기에서 통화가 움직였어. 그럼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쓴 거지. 근데 김건희가 없는 날, 해외 나간 날은 한 번도 울리질 않다가 얘가 한국에 있는 날만 되면 뻔질나게 전화를 했을 거라는 거지. 내 추측에. 이렇게 역으로 해갖고 뒤져보게 되면 그 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수사를 안 하냐는 거지. 검찰이고 공수처고. 아무튼 유일임에 관해서도 상당 기간 조사나 이와 관련된 감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백을 메꿀 생각이 없나 봐요. 이렇게 중요한 방심이 방송 장악에 꼭 필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건 뭐냐? 건희야, 이 자리는 내 거야. 딴 사람 주면 안 돼. 나 금방 정리하고 올 거니까, 깔끔하게 하고 올 거니까, 이 자리 계속 연임시켜줘야 된다. 그때까지 꼭 비워놔. 라고 언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류일임 그 민원사조 의혹으로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털라고 할 거라고. 털고 없는 걸로 끝나고 할 텐데 수사하던 중에 자, 그 셀프 사주한 거 누구랑 했는지 궁금하니까 폰 한번 까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폰은 못 줘. 여기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꼬라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아무튼 근데도 안 한다는 거죠.